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여러분, 하수도법 구성에서 하수도법은 총칙과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한번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총칙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공공하수도 설치나 관리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한번 다루고 이 파트 하수도법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나 이런 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정의,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법조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하수도법 총칙. 자, 총칙에서 보면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볼게요. 하수라는 것, 그리고 분뇨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하수라는 것은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 액상이랑 고상 두 개 다예요. 액체성이나 고체성 물질이 섞여서 오염된 물과 그리고 건물이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라고 해놨네요. 자, 보통 하수라고 하면은 정해진 곳에서 배출이 되고 우리가 그거를 계획적으로 하수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고로 보면은 이제 농작물, 경작을 제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하천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곳곳에 논밭들이 이렇게 있어요.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씁니다. 그죠?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써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물을 준 다음에 얘네들이 잘 자라게끔 비료, 항생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쓰게 됐죠. 화학물질을 추가하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쓴 물들이 식물에게 모두 흡수되거나 또는 모두 100% 사용이 돼가지고 유출되는 게 전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쓰고 남은 것들이 잔류되어 있는 것들이 슝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점 오염원입니다.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나오는 오염물질들. 특히 비료가 가장 많겠죠, 여러분. 비료 지어주네. 비료. 여기에는 N하고 P하고 K, NPK,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모두 흡수를 못하고 나오게 되면은 이 물속에서 다른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과량 증식하게 되겠죠. 그리고 과량 증식하게 되니까는 산소 소비량도 많아지고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적어지겠죠. 기타 생물들이, 큰 어류 등의 생물들이 생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뇨입니다. 분뇨는 똥이랑 오줌이죠. 똥이랑 오줌. 좀 내려놔야지. 똥이랑 오줌입니다. 그래서 분뇨는 이제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 오염물질을 분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하고 분뇨 정의. 그리고 하수도. 하수도는 보면 이제 공공하수도하고 개인하수도 두 개로 이제 구분이 지어지긴 하는데, 이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하수관로,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해서 배수설비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모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하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전체적인 다 흐름이 갈 수 있는 거는 다 하수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자, 그냥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 요번 시간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하수도 물의 흐름 같은 걸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물이 수문학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아니라 이제 영양분 중에 탄소가 어떻게 흐르는지, 순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쉽게 듣고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 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하수도법에서 정의하는 하수 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저류시설로 이송 또는 하천 등 공유수면으로 유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관로와 부속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밑에 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 공유수면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보안시설을 통틀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여기 보면 2013년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제 강우 시에 한 번에 많은 하수가 유입될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안시설이에요. 이제 강우 때문에 굉장히 그 처리량이 굉장히 많아질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보안시설로 이렇게 2014년부터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저류시설. 하수저류시설은 하수를 일시 저장했다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국토부에서 정의한 홍수조절지나 방재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출 저감 시설은 이 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이에요. 하수처리시설에서. 그리고 이제 배수설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자, 읽으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법령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지만 따지면 용어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어 정의도 우리가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신에 이걸 꼭 배수설비는 뭐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뭐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하수도법 따지면 우리가 수리수문을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돼가지고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자, 방류수질 기준이에요. 방류수 수질 기준.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독성. 이 6가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안 지키면은 물론 과태료도 나오고요. 조업 정지도 돼요. 그리고 안 지키면은 안 되죠. 여기서 처리한 물이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BOD,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는 부유물질, TN은 총질소, TP는 총인, 생태독성은 물벼룩, 생태독성, 독성값입니다. 자, 얘네들은 유기물, BOD 유기물이에요. COD 유기물입니다. SS는 따지면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TN은 질소의 양, TP는 인의 양.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하수처리 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나오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다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감소시키고 유기물을 밥으로 먹는 거죠. 먹으면서 성장을 하면서 질소를 질산화, 탈질시키고 인을 흡수, 방출하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자, 이거는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런 처리 공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생태독성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6가지 항목 중요한 것 같아요. 1, 2, 3, 4, 5, 6, 7 이 기준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에 이렇게 돼 있다. 이 기준은 왜 외우지 말라 그러냐면 요거 제가 2012년이라고 적어왔습니다. 2016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또 개정이 될지 몰라요.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 항목은 똑같아요. 이 기준들 점점점 낮아질 겁니다. 점점점.
강화되는 거죠. 강화. 그죠? 점점점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 기준도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수 처리 시설도 있던 것처럼, 방류 기준이 있는 것처럼, 분뇨 처리 시설에도 있고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도 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에는 BOD, COD, SS, TNTP, 총대장균. 생태독성이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BOD, COD가 빠졌고, BOD, SS, TNTP, 총대장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럼 이 위에가 7개였나 보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 그죠? 자, 이 항목 기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수도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솔직히 이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모든 세세한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의 내용은 이 법을 설명하는 내용들, 이거를 서로 인과관계를 제시해주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바로 지키게끔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정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법의 취지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을 볼 거예요, 여러분. 물의 순환. 우리가 이제 수리수문에서 물의 순환이라고 하면 이제 수문 쪽이겠죠. 수문 쪽. 이제 물의 순환인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물의 순환은 수분이 해양에서 대기, 육지, 다시 바다로 이동하는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수적인 물의 순환이 좀 존재하죠. 내륙수가 증발되어서 바다로 돌아오기 전에 강수로 되는 경우가 흔히 비로 내리는 거. 또 강수랑 강우랑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물의 순환 개념은 수문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각각에 대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증발. 증발이 뭘까요, 여러분? 증발.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 이게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다 바다에서 이루어지죠. 액체에서 기체로 이루어지는 거. 증산. 증산은 뭐예요?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증발하는 거긴 한데, 증산도 증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식물에서. 자, 식물에서 증산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이 지상에 입으로 오는 거죠. 기공으로 와가지고 증발을 하는 게 증산입니다. 강수. 강수는 이제 강우를 포함하는 거예요, 강수가. 왜냐면 여기 강우가 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강수는 강우를 포함해서 눈, 우박, 안개, 그러면 구름이 응축돼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분. 모든 형태의 수분을 강수라고 해요. 그럼 강우는 강수 중에서 레인만 표현하는 겁니다. 비만. 그게 강우예요. 비만. 이거는 비. 그죠? 비만 포함하는 겁니다. 강수하고 강우하고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차단. 차단은 이제 비가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구름으로 한 다음에 비로 내리겠죠. 비가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식물에 의해 조정되는 겁니다. 차단되는 거예요. 침투. 강우가 지표면에 떨어진 후에 지하수층까지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지표로 흐를 수도 있죠. 강우의 어느 정도는 지표면에 따라 흘러서 유출이 돼 버리죠. 강이나 하천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지표면에 내려서 지하수층까지 물이 이동하는 것을 침투라고 합니다. 침루는 제가 요걸 잘못
지하수까지 가는 게 침루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설명한 게 침루예요. 지하수까지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것을 침루라고 하고, 침투도 전체적인 거예요.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거. 흡수 또는 스며드는 거. 물이 땅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다 침투라 그러고, 그 중에서 지하수까지 이동하는 것을 침루라고 합니다. 요거랑 요거 이제 구분하고, 침투가 저 큰 개념, 강수하고 강호하고 요 개념 두 개랑 유사하죠. 저류, 스토레이지죠. 저장시키는 겁니다. 임의의 제한된 공간에 물이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저류되어 있는 현상. 유출은 강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다 씻겨서 내려가는 모습들이죠. 자, 여러분들 뭐 간단한 내용들 이거 다 사실은 아는 내용들이에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자, 시간은 어디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태양에는 열 에너지가 있죠. 거기에서 증발을 합니다.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강수가 되겠죠. 강수. 비랑 묻은 게 다 합해진 거니까 눈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표에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거 침투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까지 이동하는 거 침루예요. 그리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 유출되는 것도 있고요. 식물에서 증상이 되는 작용들도 우리가 대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여기서 뭐 글이나 말로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까 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물의 순환, 워터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화살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정의를 한 번씩 암기해 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지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이제 물의 순환인데, 솔직히 이제 물의 순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염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질소나 탄소, 이것들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탄소의 순환을 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뱅글 돌아가는 현상인데, 그때 배출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게 적어서 배출되는 게 점점 많이 남게 돼요. 걔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